시간이 되어서 제20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를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 하시겠습니다. 지난 5일 거제, 통영, 고성, 진해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6곳 중에서 울산과 군산을 제외하고 4곳이 이곳 경남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남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1일 STX조선이 독점관리 대신에 독자회생으로 결정된 것을 계기로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 또 기계와 항공산업의 경쟁력 회복, 또 경남이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나노와 ICT 등을 중심으로 경남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이 경남 지역의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난 1년 동안 도지사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경남 도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3월 실업률이 4.5%, 청년 실업률은 11.6%, 실업자가 12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년 새 1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판매 종사자, 제빵 업체, 또 자동차 정비원 등 기능 직원 14만 개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또 숙박 음식 취업자는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서민 일자리만 사라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생, 즉 공시생이 늘어나서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엉터리 정책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을 또 올리고 공무원을 계속 늘리고 정세 없는 복지를 계속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혁신 성장으로 나아가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에 앉아서 이 위험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하고 있는 경제 비서들을 다 해임하고 경제팀을 새로 구성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발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생각을 확 바꾸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저께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수시와 정시의 통합,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 수능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백화점식으로 무려 5개 시안을 앞으로 4개월 동안 여론 수렴한 이후에 8월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의 21명 위원 중에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고 온통 진보 성향의 정치적 편향 우려만 있는 사람들 뿐이고 현직 교사나 교육정책 전문가, 대학 입시제도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 만에 균형된 대입제도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목표도 없고 일관된 정책도 없이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극심한 혼란과 고통만 초래해 왔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발표는 한마디로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8월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 혼란은 또 무책임의 극치를 보인 그 혼란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인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장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금감원장의 불법과 비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적법성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그 발상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할 문제를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묻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사법부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도 안중에 없는 오만과 독선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독재 정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검찰은 빨리 이 금감원장 불법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그 죄상을 밝히길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 바른미래당이 주관해서 화개장터에서 영원한 화합의장을 마련한 지 오늘 35일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고질적이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정산해서 동서화합을 이루고 영원한 단합을 이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심지어 가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길을 갓난 신고를 무릅쓰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한없 지지를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도 경나무 아픔을 저희 바른미래당이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상인들 비롯한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잘 알고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중앙정치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경제 일반에 대해서는 미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명하에 일반 국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겠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더니 상상도 못한 16.4%라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상 최저 일자리 저하 정책으로 분갑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됐을 때 저희 당은 앞장서서 반대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최저임금 대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자리 보완하는 3조 원을 추경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일자리 추락은 지금 아래로 추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상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정착이 시작이 되면 엄청난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대책의 부실함으로 인한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행으로 인한 반면 교사를 해서 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잃고 애안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소잃고 외양간조차도 못 고치는 이 정부 현실만이 작용했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등 우리 주변국 여러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개최 예정이 돼 있어서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희망이 부풀어 있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서민 경제 밑바닥 어려움을 가리는 안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성공을 시켜야 되고 정상회담에 가려있는 서민 경제 어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는 문제, 일자리 절벽,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투기, 심지어 교육, 환경 문제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를 청산한다 하면서 정책을 새로 개발하고 국가를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국민의 현실을 실현을 시키고 더 나게 향상을 시키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바로 정상회담 이후에 참담한 폐허의 민생 경제시장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한 대비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의 비리 전력이 온 나라를 지금 불덩이로 만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매일 비리가 터져 나오니까 과연 김 원장은 뜨거운 비리를 분출하는 온천이 아니냐, 더 나가서 온천이 아니라 뜨거운 비리를 분출하는 온천이 아니라 너무 뜨거운 비리 용암이 터져 나오는 비리 화산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시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명색이 시민운동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는 본인에는 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의혹에 대해서 거짓 해명, 반박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이미 올림픽은 끝났는데도 거짓말 릴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도대체 김기식 원장 제해놓고는 대한민국 천지의 금융감독원장 후보감이 그렇게 없어서 김 원장을 임명했는지, 아니면 김 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숨은 사연이나 또 곡절이나 말할 수 없는 꿍꿍의 사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유신 군사 독재 정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김 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임 조치를 요구를 하고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하니까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본연의 기능마저도 말살을 시키려고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한 실태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회의 출장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청와대가 언제부터 국회의 사찰기관이 됐고 감독 감시기관이 됐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의 위반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헌법 위반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헌법상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정쟁상을 선관위에 넘겨서 선관을 하여금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작태는 도대체 어디서 배웠으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고 민정수석 아래에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청와대에서 과연 김 원장의 행태가 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한 윤리,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인지 등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봐야만 된다고 한다면 민정수석이야 인사검증을 하는 담당 부서 책임자 직원들은 저는 일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 원장에 대해서 선거관리를 육군해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차라리 검증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검증은 눈 감고 해놓고 이제는 김기식 원장 잘못된 사람 물러나게 하니까 그를 막고 있으면서 이런 형태를 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또 그리고 특권과 반칙은 버리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나 공약이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례에 비추어서 오늘 해임을 시키지 않겠냐 기대가 많은 모양인데, 오늘도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은 국회의원입니다만 국회의원의 비리나 비행이나 위법이나 부정이나 부패가 있다 한다면 어느 국민의 눈높이가 어쩌니 높니 낮니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최법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떤 증거로,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일반 국회의원의 도덕성의 기준에 비춰볼 때 김 원장의 도덕성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청와대가 30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일일이 국회의원 모르게 사찰하고 감시해서 도덕성, 윤리성을 검증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해놨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성 검증조차도 않고 도덕성이 뭔지, 비윤리성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의 도덕, 윤리 기준에 비춰보면 뭐 남느니 높느니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그리고 언제부터 인사원칙 기준에 검증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일반의 눈높이하고 같냐 여부가 검증 기준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인사기능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눈 감고 측정합니까? 밤에 측정합니까? 잣대도 없이 측정합니까? 저울도 없이 측정합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만 열면 하는 사람들 행태가 이 모양인데 국민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해 주시고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지금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장에 대해서 뭐 100몇십 건이 김 원장과 유사하는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재갈을 물려서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사명과 책무인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민의 대표적인 역할을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일 뿐 아니라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이다. 탄핵이라는 말을 지금은 잘 안 쓰려고 했습니다만 도대체 국정을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두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문제는 여기서 반면 교사를 해서 똑같은 전체를 받지 않고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하고 파면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으로 원한을 뭐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국민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도 괴로워 죽겠는데 김기식 이 비리 의혹이 더더욱 숨을 막히게 하고 역겹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병균은 알았을 때, 병을 알았을 때, 수술하겠습니다. 병은 알았을 때 하루속히 의사 진단 받아가지고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미루면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수술 미루면 그 병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김기식 문제는 국가의 지금 나라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김기식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골치 아파하고 참담한 심정이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의 자세와 행태에 대해서 폭발 지경에 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수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우리 도당위원님 두 분 말씀 예? 예. 나중에 예, 최고위원님들 바로 발언하시죠. 예. 먼저 저 개인 신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더티 플레이 좀 하지 맙시다. 이미 고소해가지고 나한테 져놓고 그러면 이제 승복하고 사과를 해야지 또 고소를 합니까? 문준영 채용 비리 건으로 이미 대선 때 저를 고의사실로 고소했고 재판도 안 갖고 그냥 무혐의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그때쯤 문준영이는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민사로 또 소송을 걸었는데요.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고 뭐 새로운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이길 게 확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한테 고소를 한 게 지금까지 4번입니다. 전부 다 재판도 안 갔고요. 다 무혐의로 제가 이겼습니다. 이번에 고소하게 되면 제가 오전 전선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 아들이 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자꾸 저라고 문재인 대통령 깔 게 없겠습니까? 정상회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자꾸 참고 있는 사람 싸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민정수석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이 김기식 원장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준영 씨가 저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청와대하고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하고 무관하다면 민정수석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이 이 야당의 최고위원을 고소하고 또 국회 부의장을 고소했습니다. 심재철원까지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민정수석이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치적 타장을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 이왕 고소할 거라도 정상회담 이후에 해야죠. 이 정무적인 판단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근데 민정수석이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기식 원장 건도 검증을 엉터리로 한 거 아닙니까? 개헌 강의는 정말 열심히 하더니만 정작 자기 일 아닌 것은 열심히 하더니만 자기 일인 거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헌 강의할 일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아드님 고소권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개인 일이 아니에요. 이 불통합파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 기강을 확실히 잡으시고 대통령 아들 관리 책임 있는 민정수석 제대로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임종석 실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우물가에 가서 지금 숭늉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질의 내용 중 3가지는 선관위에 질의할 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 질의할 겁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이거는 선관위한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관위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법무비서관이 알아서 갖다 보고를 해야죠. 근데 아무튼 뭐 이해해준다면은 이해해주는 심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선관위에 질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머지 3가지 국회의원 출장 관련된 건데요.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 직원 인턴과 해외 출장 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이건 다 국회 사무처에서 답변을 드릴 내용이고요. 거꾸로 청와대 직원들이 출장을 갔는데 그게 적법한지 물어보려면 선관위에 물어봐야 돼요. 청와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지 이건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임종석 실장이 지금 정상회담 준비 총책임자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이 정신으로 정상회담 준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신이 한쪽으로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경상도 왔으니까 삼천포로 빠진 임종석 실장 정상회담 준비 책임자 바꿔야 됩니다. 이 정신 상태로 정상회담 엉망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전주 정은천 최고위입니다. 군산의 GM공장 폐쇄 그리고 작년에 현대조선 폐쇄 유기관리 지역인데 또 드디어 오늘 마산에 와서 보니까 군산이 아닌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까지 이렇게 고용위기 지역이 됐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의 주축산업들이 해온 조선, 철강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상한 검증되지도 않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으로 지금 불과 고용 상황이 지금 굉장히 극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중소서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을 옥죄는 그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14만 명이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김기식 사건 때문에 그냥 미세먼지처럼 스며들고 있어서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안팎으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최고위원을 여기서 여는 배경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동서통합정당이 됐고 또 이렇게 이념 지역 세대를 넘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정당으로 현장적으로 가자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현장 최고위를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추경 예산이 4조 원 중에 2조 9천억이 또 일자리 만들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번 예산을 이러한 고용위기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꾼다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수소차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청정한 물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서 완전히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정부 지원은 28,000대를 지원했는데 수소차 지원은 불과 240대.
이번 예산을 보니까 54억 지원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건지 없애겠다고 교통비 공짜로 지원한 게 150억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 지원하면 대기업 지원한다 그러는데 내용도 들어가 보면 수소차에 지금 이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업체들이 약 300개 업체 정도. 1,000억 원 이상 이하로 내려간 1,000억 원 이하 매출하는 업체가 230개 업체입니다. R&D 자금 100억 투자하고 또 40억 투자해서 이렇게 전용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올해 약 5,000대가 들어가야 맞는데 지금 1,200대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과 240대 지원하는 게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과연 미세먼지 저감하고 해결한다고 해놓고 또 내용은 보니까 대통령이 취중도 했고 2022년까지 15,000대 보급한다면 평균으로 지금 4,000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불과 240대 보급하고 돈만 나눠주는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그러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에는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고 이러한 지금까지 25조를 투자했고 작년에 청년 일자리 그렇게 투자액이 많았는데 또 거기에 청년 일자리 투자한다고 지금 2조 9천억을 한 거를 전부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되면요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만든다 해놓고 그 1년차 2년차 들어간 취업 들어간 직원들 하고 이렇게 역차별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내부 조직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건 철저히 막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념 지역 세대를 넘어 국민이 먹고 사는 그런 민생 실용정당으로 나가겠다는 그러한 철학을 그대로 이번 추경 예산 그리고 앞으로 정책에 꼭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